네, 이어서 퀄컴 레퍼런스 문서 중에서 유저 스페이스 크래시 디버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브 메뉴를 보시면은 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디버그 리눅스 유저 스페이스 이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퀄컴 칩셋 기반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에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디버깅 툴을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 램덤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프로젝트가 퀄컴 칩셋 기반이라면, 그러면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버그 리눅스 유저 스페이스 이슈, 디버그 리눅스 커널 스페이스 이슈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퀄컴 칩셋 기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지 않으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리눅스라는 그 환경은요, 오픈소스 환경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이슈를 디버깅하기 위한 리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L 트레이스 GDB 발그린드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GDB 서버 코어 덤프 시스로그 저널 CTL이 있는데 되게 퀄컴 문서는 이렇게 잘 이런 디버깅과 관련된 툴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전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GDB 많이 쓰고요. GDB를 쓴다는 거는, GDB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DB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GDB는요, 실제 그 타겟 디바이스에 GDB를 어태치를 해서 이제 하는 디버깅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타겟 디바이스에서 GDB를 100%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여러분이 GDB를 사용하셔서 디버깅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실전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GDB를 어태치해서 하는 이 모드보다는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크래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코어 덤프라는 파일이 크래시가 나면, 제가 말씀드리는 크래시는 유저 스페이스 크래시입니다. 유저 스페이스 크래시. 여러분 유저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시죠? 유저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유저 스페이스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이나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행이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리눅스 커널. 뭐 제가 이전에 그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오픈한 여러 강의 영상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암 아키텍처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저 스페이스는 exception 레벨 뭐 제로라고 하죠. 그리고 커널 스페이스는 exception 레벨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났을 때의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GDB 원래 주제로 되돌아가서 그 GDB로 디버깅 할 때는요, 이 방식으로 디버깅 하는 것보다 시스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나면 코어 덤프 파일이 떨어지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쓰냐면 이제 아크 GDB를 많이 씁니다. 아크 GDB.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방식으로 대부분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타겟 디바이스에 GDB를 연결해서 GDB를 뭐 디버깅을 뭐,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업체들은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사실 함께 여러분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이 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Ltrace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일그린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메모리 릭을 검출하기 위한 툴인데 굉장히 좀 오래된 툴이에요. 오래된 툴이고 메모리 릭을 디버깅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툴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현업 프로젝트에서는 바일그린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릭을 디버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GDB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GDB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GDB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GDB와 관련된 컨텐츠를 파악하시려면 뭐 챗GPT이던 혹은 뭐 구글링을 사용하시던 간에 굉장히 많은 그 자료를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너무나 GDB 관련된 자료는 많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실제 GDB를 현업 프로젝트에서 사용했을 때의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이어 메타 퀄컴 HWE라는 게 있는데 이 폴더 내용 이름 보시게 되면은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욕토 빌드 시스템에서 퀄컴이 릴리즈하는 디버깅 하드웨어 툴인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욕토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뭐 욕토를 잘 모르는데 욕토를 좀 제대로 분석하고 좀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토에 대한 내용도 제가 나중에 한번 잘 알게 되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메타, 큐컴, HWE 요 아래에 그 퀄컴에서 릴리즈한 GDB를 비롯한 뭐 다양한 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픈 소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픈 소스니까 뭐 이렇게 욕토로 이렇게 레이어를 공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GDB를 사용해서 이렇게 GDB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GDB는 이제 퀄컴이 만든 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진영에서 만든 툴이기 때문에 요 자료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GDB는 이미 웹에 엄청나게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collect coordinate라는 게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전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났어요. 크래시가 나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서 뭐 GDB를 이렇게 이 상태로 연결한 다음에 GDB를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고 재현을 하고 재현 시도를 하다가 브레이크포인트가 걸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디버깅을 하시면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GDB가 실제 타겟 디바이스에서 실전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바로 어태치가 안 되는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생각보다 많고요. 뭐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제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디버깅 피처를 어태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재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코어 덤프 파일, 그러니까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나면 코어 덤프가 생성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래시가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코어 덤프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코어 덤프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ArcGDB로 디버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코어 덤프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보면은 뭐 uLimitC로 해갖고 뭐 코어 덤프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 GDB와 관련된 다양한 그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여기 메타큘컴 디스트로라는 레시피가 있는데 한번 내려받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GDB를 사용해서 코어 덤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여기 유용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 내용은 코어 덤프를 GDB를 사용해서 이제 로딩한 스크린샷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ing GDB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 이 기능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리눅스 호스트에서 GDB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멀티 아크 여기 이제 ArcGDB의 실제 이름이 나오네요. GDB 멀티 아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퀄컴에서 개발한 칩셋의 이름별로 뭔가 이렇게 GDB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옵션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퀄컴에서 릴리즈한 요 레시피 안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GDB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오픈소스 진영에서 개발이 되는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툴이 많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스페이스 시스 로그 뭐 이와 같은 로그를 통해서 유저 스페이스를 디버깅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 사이트에 가셔서 디버그 리눅스 유저 스페이스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 좀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또 유저 스페이스 크래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유저 스페이스에서 익셉션이 발생했다,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실행 흐름이 리눅스 커널로 한번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스페이스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커널 로그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찍어주면 되게 좋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패치가 있는데, 이 패치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한번 업로드 하고요. 그 내용을 공유를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에는 리눅스 유저 스페이스 이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다음에는 디버그 리눅스 커널 스페이스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도 뭐 영상 하나에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영상 3개, 4개를 만들어서 제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뭐 F트레이스도 있고 뭐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버그 리눅스 커널 스페이스 이슈, 퀄컴 레퍼런스 문서에서 명시된 디버그 리눅스 커널 스페이스 이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